2차 예선 2경기를 치른 6월 시리즈에서는 임시로 대표팀을 맡았던 김도훈 감독의 정식 선임설이 거론됐지만 김도훈 감독은 한국방송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어매치 2연전이 끝난 뒤 협회 측에서 제의가 왔는데 거절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어요. 연말까지 최대한 쉬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감독은 대표팀을 이끈 경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여기고 있지만 본인은 대표팀보다는 구단을 택하는 입장이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 취임 때도 헤드코치 후보로 거론됐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맡았지만 저는 클럽 감독을 더 좋아해요. 또 김도훈 감독은 국내 유능한 지도자가 외국인 감독의 대안으로만 거론되는 상황에 회의적이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결국 아무도 감독의 일을 맡으려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축구의 현실이다. 최종 예선전이 곧 시작되지만 조별리그 구성에 대해 낙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컵에서 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이미 위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일본이나 랭킹, 아시아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5년, 10년 후의 계획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에서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제쳐두고 압력이 너무 강해서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연승을 해도 일본에 지면 국민의 적이고 대회에서 일본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면 국민의 적이 된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국민의 적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국내 감독을 가볍게 대했다면 거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도 낙관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한국 대표팀의 10년 후는 상당히 암울할 수 있겠네요. 일본 대표팀이 한때 일본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98년 월드컵 때였던 것 같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한국 대표팀은 전통적인 피지컬 우위에 더해 기술적인 우월성을 갖춘 황금세대였다고 생각한다. 이후 급속히 발전해온 일본과의 아시아 팀들과 싸움 속에서 한국은 일본을 넘어서는 데 집중하고 일본은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근시안적인 목표의식으로 인해 대표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현 한국 대표팀 감독직이 많은 감독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2010년 월드컵까지는 한국이 더 강했어요. 월드컵 직전 친선 경기에서 오카다 재팬은 박지성의 한국 대표팀에 날이 서지 않았고 박지성은 안쓰러운 듯 일본은 2002년경이 더 강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수가 바뀐 것은 2011년 일본 대표 때부터로 삿포로 친선 경기에서 3-0으로 한국을 분쇄했습니다. 혼다 가가와 등 유럽파가 급증하면서 이쯤에서 한국에 진 기억이 거의 없다. 누가 해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롱 패스치고 달리기이었으니 클린스만 감독에게 다시 물어보는 건 어떨까? 동기부여와 피지컬 강화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예선전은 쉬운 조합이잖아요. 이번 예선 3회전에서 우리를 웃게 해주길 바란다. 클린스만에게 또 제안? 좋다. 지난번 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독도 결정되지 않은 팀이 그룹 B에 들어가 달콤한 그룹이라고 환희하고 있지만 이번에 한국으로서는 올림픽 출전을 놓친 것처럼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방심은 최대적이라는 말은 한국을 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감독의 전술을 팀에 녹여내지 않고 개인의 재능만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한국 언론이 바로 보도해야 한다. 한국 전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대표팀 코치에게 최대 25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이었던 제시 마시는 클럽에서 4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등에 대한 징계로 예산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므로 괜찮은 실적을 가진 외국인 감독이 한국팀 감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한 클린스만 감독을 대체제가 많다고 일축한 것은 실수였다. 협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자국의 지도자들조차 자국 대표팀의 지휘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협회 때문이다. 미야모토 씨가 회장이 되어 젊은 힘으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기대됩니다. 협회의 수장은 현대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감독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 일본도 감독은 같지만 일본은 모리야스가 감독을 맡고 있는 동안 하세베 등 차세대 감독을 육성하면 문제없다. 일본에서는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초빙하지 않아도 해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은퇴 후에 인생에서 감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모리야스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거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전적이 나빠지면 싫다고 할 정도로 욕설을 퍼붓고 성질이 사나운 놈들에게 더 욕을 먹는다.
누가 감독을 맡을까요? 지난 중국전 후에 한국 게시판을 들여다봤더니 감독님에 대해서 욕설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놀란 것이 한국인 감독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이대로 감독이 계속해서 무승부라도 하자면 욕설 폭탄에 맞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거절하기를 잘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